현 시국으로 작년 초부터 오프라인 공연이 막힌 일본 음반 업계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인 2020년 일본 음악 시장은 2019년과 비교해 총 매출이 전년 대비 9% 감소한 2,727억엔, 한화로 약 2조 8천억 원 정도로 줄어들었으며 음반 산업의 매출 중 71%의 비중을 차지해온 음반, DVD, 블루레이 등의 오프라인 매체는 매출이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이어지는 음원 매출은 전년 대비 110% 이상 증가한 783억엔, 한화로 약 8천억 원의 규모로 성장하며 일본 음악 시장도 음반 시장이 축소되고 음원 시장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현 시국으로 직격탄을 맞은 공연업계는 전년도 대비 82.4%나 줄어들며 1106억엔, 한화로 약 1조 1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도 일본은 이미 2020년 가을부터 서서히 마스크 필수 착용과 거리 두기 및 함성 금지 조건으로 어떻게든 오프라인 공연을 일부 재개한 덕분에 얻어진 매출이었습니다. 오프라인 공연 금지는 전 세계 모든 음악 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지만 오프라인 공연의 중요성이 컸던 일본의 걸그룹 시장에도 큰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현 시국의 예상치 못한 흐름은 일본 걸그룹의 체질 개선을 반강제적으로 요구당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먼저 현 시국 이후의 표면적인 상황만 보자면 오프라인 행사가 전면 금지되거나 제한적으로 개최되는 상황을 맞이했고, 이에 AKB48을 필두로 하는 48사단 그룹들과 이들의 라이벌 그룹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자매 그룹을 늘려나간 사카미치 시리즈 그룹들이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48사단 그룹들은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이라는 컨셉하에 전용 극장에서 상시 공연을 하고 음반의 악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참가권을 동봉하는 식으로 악수회를 상시 개최하여 팬덤을 끌어모으고 음반 중복 구매를 유도했으며, 2018년까지는 선거권이 동봉된 싱글을 매년 한 개씩 발매하여 총선거라는 이름으로 선거를 하고 상위 멤버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부여하는 이벤트를 개최해 왔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이벤트성 공연 등이 많았으나 현 시국으로 모든 대형 이벤트가 중단되고 온라인 악수회나 온라인 콘서트 등의 제한적인 공연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관객을 받는 공연을 조금씩 늘려가고는 있으나 오프라인 이벤트와 연계한 상술로 판매량을 늘려오던 음반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의 영향으로 AKB48은 2020년부터 일본 최고 권위의 연말 음악 방송 NHK 홍백가합전의 출연진 명단에서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제외되었습니다. 그나마 사카미치 시리즈의 그룹들이 홍백가합전 출연을 이어가면서 48사단 그룹과 사카미치 시리즈 그룹을 총괄하는 유명 작사가 겸 방송작가, 여성 아이돌 프로듀서 아키모토 야스시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상황이 되었지만, 현 시국으로 사카미치 시리즈 그룹들도 음반 판매량이 급감하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카미치 시리즈 그룹들은 총선거는 하지 않았지만 악수회 이벤트는 하고 있었으며 오프라인 악수회가 온라인 악수회로 대체된 점 등의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댄스 멤버와 보컬 멤버의 분업화를 앞세웠지만 일본 내수 시장에서는 실력파 걸그룹 이미지로 활동해온 댄스 그룹 기획사 LDH의 걸그룹들도 현 시국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LDH 걸그룹은 걸그룹들을 모아 만든 완전체 그룹 이걸즈가 코로나 이전 이미 인기 하락으로 인해 음반 판매량이 3만 장대로 급감하는 등 위기를 겪었고 결국 해체를 준비하는 대신 2020년의 마지막 활동을 위해 일본에서 콘서트 투어를 하고 일부 멤버들이 ATA 라이징이라는 회사와 손잡고 미국 진출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에 라스트 콘서트를 2021년으로 연기할 계획을 검토하다 최종적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LDH 기획사 역시 탄탄한 일본 내수 시장의 입지를 바탕으로 콘서트 등 공연에 강점을 보이는 기획사였으나 현 시국으로 모든 공연이 올스톱되면서 회사 경영에 빨간불이 켜지자 무리한 콘서트 재개를
2020년 여름부터 준비하다가 비판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일본 내수 시장에서 큰 손으로 자리하고 있던 아키모토 야스시표의 아이넌 걸그룹과 LDH 기획사의 실력파 이미지를 가진 걸그룹들의 활동이 주춤하는 사이 현 시국으로 예상치 못한 대박이 이어지고 있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니즈 프로젝트라는 오디션으로 데뷔하게 된 니즈입니다. 니즈는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대형 기획사 JYP 엔터테인먼트와 일본의 대형 음반사 소니뮤직 그리고 일본의 공중판 이온테레비의 합작으로 탄생한 9인조 인기 걸그룹입니다. 일본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트와이스의 동생 그룹을 제작한다며 대대적인 오디션을 열었고 일미 혼혈 니나를 제외한 8명의 멤버가 모두 순수 일본인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모든 프로듀싱 및 트레이닝은 한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010년부터 조금씩 일본 걸그룹 시장에서 꿈꿔오던 K-팝 그룹들과 같은 실력파 걸그룹이 탄생된 것입니다. 심지어 어설프게 K-팝을 흉내내거나 실력파 포지션을 무리해서 강조한 그룹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K-팝 대형 기획사에서 나온 일본인 그룹인 셈입니다. 물론 준비 기간이 일반적인 K-팝 그룹들보다는 짧았던 만큼 상대적으로 보컬이나 댄스 부문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가 없지는 않으나 매 음반 발매 시마다 지속적인 트레이닝이 겸해지면서 실력적으로도 급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걸그룹 한 팀이 나왔다고 해서 벌써부터 일본 J-팝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평가하기는 다소 시기상조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데뷔 과정과 활동을 통해 즉 간접적으로 일본 내수 시장에 앞서 언급한 인기 걸그룹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현 시국으로 외출 자제가 권고된 시점에서의 방송 공개로 많은 일본의 대중들이 니즈 프로젝트를 시청하면서 화제성을 가져갔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으므로 성장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48사단 그룹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을 데리고 시작한 걸그룹 프로젝트였으나 어떤 식으로든 일단 오디션에 합격하면 별다른 트레이닝 없이 무대에 세우면서 스스로 인기를 얻고 실력을 늘려서 성장을 위해 개개인이 노력해야 하는 48사단 그룹들과 다르게 니즈 프로젝트 오디션에서는 지역 예선, 도쿄 합숙,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의 본사에서 직접 이뤄진 체계적인 트레이닝 과정을 통한 실력적인 성장이 일본 대중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댄스 트레이닝을 받고 경연 무대를 위해 참가자들이 다 함께 노력하면서 실력적으로 성장을 하는 과정이 모두 노출되면서 납득이 되는 성장형 스토리가 쓰여졌습니다. 48사단 그룹들의 의도적으로 기획해온 성장형 걸그룹이라는 컨셉이나 스토리가 니즈 프로젝트 오디션 방송에는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 오디션은 댄스 멤버와 보컬 멤버의 분업화를 통해 일본의 일반적인 댄스 그룹들과는 실력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어 실력파 댄스 그룹을 배출한다는 인상이 있었던 기획사 LDH의 댄스 그룹들에게도 영향을 준 부분이 생겨났습니다. 니즈로 데뷔한 멤버 리오가 LDH의 댄스 스쿨 EXPG의 나고야 지점 출신이며 LDH에서 댄스 전담 멤버를 칭하는 퍼포머 오디션에서 최종까지 올랐던 경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LDH 시절 그녀는 춤만 배웠고 어차피 분업화 그룹들이 주류인 회사이다 보니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보거나 노래하면서 춤춰본 적이 없었던 리오는 니즈 프로젝트를 통해 춤뿐만 아니라 노래 파트도 소화해야 하는 트레이닝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역 오디션 당시부터 그녀는 다른 일반인 참가자들과 다르게 댄스의 강점을 보이며 JYP에게 관심을 받아 지역 예선에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 트레이닝 경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음에도 JYP는 그녀가 소통 없이 춤만 추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LDH 기획사가 대부분의 춤을 락킹, 와킹 장르의 춤을 기초로 힘있는 동작 위주의 춤을 가르치는 경향을 보였는데 JYP는 힘있는 춤 위주의 교육을 받아온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리는 통찰력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리오는 끊임없이 춤뿐만 아니라 댄스 가수로서 노래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며 오디션 경연 무대를 준비를 해야 했으며 그리고 이를 위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녀는 데뷔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년간 기존의 강점이었던 댄스의 서두각을 나타내는 한편 노래 지분도 점차 늘어나며 LDH 소속 시절 단순히 댄서였던 모습에서 댄스 가수로서의 역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LDH 기획사의 댄스 그룹들은 남녀 그룹 구분 없이 철저한 분업화였습니다. 설립자 히로가 전설적인 댄스 그룹주의 멤버 출신이긴 했지만 당시에도 순수 댄서에 가깝게 댄스 그룹 활동을 했고 이후 에그자일 등의 그룹으로 재데뷔를 하고 소속사 LDH를 설립하면서 순수하게 댄스 멤버로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역과 미국, 대만 등의 댄스 스쿨 EXPG를 만들어 댄서들을 키우고 보컬 멤버만 오디션으로 뽑아서 조합시켰습니다. 댄서와 춤을 거의 안 추는 가수들을 묶어 그룹을 만들어 왔지 순수하게 댄스 가수로서의 역량을 갖춘 멤버로 키운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악화로 K-팝 그룹의 일본 활동이 주춤하는 사이 실력파 댄스 그룹 회사로 입지를 다지긴 했지만 막상 분업화 시스템 때문에 K-팝 아이돌이 가지는 실력파라는 이미지를 온전히 흡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마저도 트와이스와 BTS의 일본 내수 시장에서의 큰 성공으로 위기를 느끼고 나서야 멤버 전원이 노래를 하며 춤을 춘다는 그룹 발리스틱 보이즈, 일명 탄도소년단을 데뷔시키며 분업화가 아닌 순수하게 멤버 전원이 춤을 추고 노래한다는 컨셉의 그룹 제작에 걸음마를 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댄서로만 육성되다 최종 오디션에서 탈락했던 멤버가 단순 댄서가 아니라 댄스 가수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약 1년 만에 한국 기획사의 트레이닝을 통해 보여주었으며 심지어 오디션 방송을 통해 성장 스토리 서사까지 갖춘 상태가 되었습니다. 본래 LDH는 이걸즈의 해체 후 이 걸그룹 멤버들 중 분업화 시스템으로 정점에 선 보컬과 댄서 멤버 일명 퍼포머 멤버들 중 정예 멤버로 미국 시장 진출을 멤버 전원이 춤을 추며 노래하는 컨셉의 걸그룹과 보이그룹을 2019년도부터 잇따라 데뷔시키며 마침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보이그룹 쪽은 현재 프리데뷔 싱글을 낸 보이그룹 사이킥 피버가 회사 역사상 두 번째로 분업화를 탈피한 그룹으로 공개되었으며 니쥬의 멤버 리오와 함께 활동했던 LDH 멤버들은 분업화가 아닌 걸그룹 걸즈걸즈로 데뷔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16일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는 일본을 강타한 한국 걸그룹 열풍이라는 타이틀로 카라와 소녀시대 등이 중심이 된 일본의 2차 한류붐을 다루었습니다. 당시 방송은 카라와 소녀시대가 어째서 일본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당시 일본 내에서 인기 걸그룹의 한 팀으로서 AKB48이 소개되었고 프로듀서 아키모토 야스시를 인터뷰하면서 양국 간의 여성 아이돌 그룹의 문화 차이와 각자가 가지는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この野球部のように少しずつ練習して強くなって大きな大会に出ると。韓国の少女時代やカラーやフォーミニッツみたいにもともとパンと出た時にプロだなと背丈も揃っててダンスも上手くてっていうのではないです。 그런데 이 당시 인터뷰어로 참여한 한국의 유명 작곡가 김영석 씨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일본 자체 내에서도 한국과 같은 걸그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준비 기간이 최소한 3, 4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연습시키고 또 교육시키고 뭐 이미지 만들고 그 3, 4년의 시간을 허비할 바에는 한국에 잘 만들어져 있는 컨텐츠를 수입해서 그 시장을 같이 일본 시장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이 인터뷰처럼 당시의 K-팝 열풍은 일본 댄스 그룹 시장, 댄스 아이돌 시장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그의 예측대로 대부분의 대형 음반사들이 K-팝 그룹들 한두 팀 정도는 일본 현지 음반 활동 계약을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많은 K-팝 그룹들이 일본 시장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는 한편 일본 기획사들이 자체적으로 실력파 그룹들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몇몇 기획사들이 K-팝에 대항하는 그리고 세계에 통용되는 실력파 그룹들을 만들겠다고 대놓고 선언하며 댄스 그룹을 데뷔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작곡가 김영석 씨의 인터뷰의 측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 기획사들은 K-팝 그룹들처럼 실력파 그룹을 만들겠다는 시도를 했지만 일반적인 K-팝 아이돌처럼 긴 준비 기간을 가지려는 기획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실력파 그룹을 만들려고 하니 어딘가 허점이 보이는 그룹들이 많았습니다. 춤은 이미 수년간 댄스 스쿨에서 배워온 인재들을 포섭하고 노래는 오디션 등으로 재능이 보이는 인재들을 모읍니다. 어릴 때부터 춤이나 노래를 배워왔거나 노래에 재능을 보인 인재들이므로 기본 실력은 갖춰져 있다고 판단, 발빠르게 데뷔를 시킵니다. 빠른 데뷔가 이루어지다 보니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에만 집중하는 그룹 컨셉으로 노선은 정해집니다. 춤을 잘 추면 춤에 최대한 집중하는 멤버로, 노래를 잘하면 노래에 최대한 집중하는 멤버가 됩니다. 자체적인 육성보다는 인재들을 발굴하는 데 더 집중한 것입니다. 특히 댄스 멤버와 보컬 멤버를 철저하게 구분해온 LDH는 이미 일본 전역과 미국, 대만 등의 댄스 스쿨을 운영하고 있어서 댄서들을 지속적으로 선발하는 한편 보컬, 오디션 등으로 보컬 멤버를 뽑아서 실력파라는 방향성을 가진 그룹들을 지속적으로 데뷔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지 못한 트레이닝 시스템으로 운영되고는 있었지만 기존의 내수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던 그룹들은 여전히 인기가 있었으므로 시스템적 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중들과 K-팝 팬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한일 합작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48을 통해 48 사단 그룹들을 참가시켰고 아마추어적인 걸그룹 멤버들이 마침내 성장형 서사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일 멤버로 구성된 아이즈원이 탄생했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일본에서 아키모토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아이즈원의 프로듀싱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지 않았지만 방송업계 거물인 그의 힘으로 일본의 인기 예능과 음악 프로에 당연하다는 듯이 출연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아이즈원의 일본인 멤버들은 한국의 K-팝 트레이닝과 프로듀싱을 받으며 실력적으로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멤버들이 일본에 돌아온 상황에서 일본인 멤버 3명 중 그룹 졸업 및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미야와 키사쿠라를 제외한 나머지 2멤버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48 사단 그룹에서 활동하게 될지 이목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다시 부실한 트레이닝과 아키모토 야스시의 단기적인 기획으로 탄생하는 새 싱글의 활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다인원 그룹으로서 탄탄한 기획력과 트레이닝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던 아이즈원의 멤버로 활동했던 멤버들이 복귀한 상태에서 현 시국으로 오프라인 이벤트가 대부분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자 결국 그룹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아이즈원 출신 멤버들이 소위 에이스 멤버로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사측은 내심 기대하는 눈치이지만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즈원 출신의 실력을 쌓은 멤버 2명만으로 극적인 그룹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2010년 작곡가 김영석 씨의 분석대로면 골든타임은 이미 2사이클이나 돌았음에도 일본 내수 시장의 걸그룹들에게는 밑바닥부터 준비를 한 기획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K-팝 대형 기획사가 본질적인 춤과 노래를 모두 할 수 있는 일본인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이 그룹이 실력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로는 리주의 멤버 9명 중 JYP 연습생 3명과 YG 엔터테인먼트 재팬 연습생 출신 멤버 1명, 그리고 일본의 실력파 댄스 그룹 기획사 LDH의 댄스 연습생 1명 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과반수가 일정 기간 이상 준비된 멤버들이었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더 빠른 시간 멤버들의 무대 실력이 급성장한 측면도 있습니다. 현 시국으로 내수 시장에서 기존에 큰 수익을 거두던 각종 오프라인 이벤트의 중단 등으로 일본 내수 시장 걸그룹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준비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미 성장형 걸그룹, 실력파 걸그룹의 포지션은 리주라는 한국 기획사의 일본인 걸그룹이 상당 부분 가져갔고 심지어 이들은 영어에 능한 멤버가 둘이 있고
프로듀서 제이와 이필 경력과 몇 차례 발표된 타이틀곡들의 영어 가사 버전의 발표. 그리고 그동안 보여온 여타 일본 실력파 걸그룹과는 차별화되는 멤버 전원이 춤과 노래를 하는 그룹이라는 기획이라는 점만으로 아예 글로벌 걸그룹으로서의 활동까지 기대받는 눈치입니다. 다만 현재 분업화의 대명사였던 LDH가 마침내 2019년도부터 분업화를 최대한 배제한 그룹의 육성 방침을 선보이고 있는 추세이고, 과거 분업화 시절 실력파 이미지를 일본 내수 시장에서 쌓아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LDH의 그룹들이 성공 여부가 또다시 일본 내수 걸그룹 시장의 큰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국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과연 내수 시장에서 큰 존재감을 보이던 일본 걸그룹들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